78년 동안 식민사법과 국민을 괴롭힌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소망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야 기분 좋다라고 외칠 것만 같습니다. 민주당이 첫 현장 최고회의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신 이곳 봉화읍 마을에서 열게 된 것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의 명운은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정치검찰은 노 대통령님에게 집단 저항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검사회 대화 다들 아실 겁니다. 정치검사들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스스로 인사를 할 테니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또 논두렁 시계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표적수사, 모욕주기 수사 같은 못된 수사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저항했습니다. 이랬던 검사들은 승진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윤석열 내란 정권 핵심 공직을 꿰찼습니다. 이렇게 정치검찰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통제가 어려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선택적 수사를 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씨앗을 뿌렸던 검찰개혁의 꿈이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 마침내 이재명 국민유권 정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을 완전하게 개혁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식민사법 유죄, 조의대 법원과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청래 대표님께서 올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국민 요구대로 100% 민주당으로 선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님의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 선출 결정은 민주당이 중요 정책이나 추경 같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로 다수당이 된 정당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임위를 운영해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고 중동 전쟁 상황 같은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허나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정부의 개혁이나 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2년간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총 150회, 과방위는 141회, 행안위는 109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산자위는 71회, 외통위는 52회, 국방위는 50회를 열었을 뿐입니다. 이래놓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힘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 비호당과는 협치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까지 걸어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정당 해산의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